이거를 확대해 보자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쭉쭉 확대해 보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똑같아요. 길이가. 이게 사인이 x인 각을 거꾸로 알고 싶은 거예요. 아크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이 x인 아크를 알고 싶다. 그래서 아크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내 변화분의 상대방 변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날이 우중충하죠. 이런 날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머리를 밝게. 오늘 할 것은 극한. 이 문제를 할 거예요. 올해 2026학년도 수능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제 미적분 분야에서 나온 문제예요.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학문이에요. x가 한없이 0까지 가면은 무엇이 될까? 이 뒤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근데 x가 0으로 한없이 가면은 6x도 0으로 가니까 탄젠트 6x는 0으로 가요. 2x도 0으로 가겠죠. 0분의 0 해가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각각은 0으로 가는데 이게 뭐예요? 분수, 레이쇼. 이것과 이거의 관계. 이 위의 것은 이거의 몇 배냐는 거죠. 이 관계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x가 0으로 한없이 갈 때 이게 어디로 가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우리는 이 수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약속한 말, TA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쉽다고 그랬죠. 왜? 길게 말할 것을 짧고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했으니까. 사실 문과라 수학을 못한다. 그런 분들도 많이 아쉽죠. 문과면 말을 잘하잖아요. 언어는 약속이니까 수학을 잘해야 돼요. 이제 우선 탄젠트 6x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삼각 함수니까 이게 인풋, 이렇게 하면 아웃풋. 이 인풋은 항상 각이 돼요. 삼각 함수니까. 각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좋습니다. arc. ARC. arc예요, arc. arc는 원의 일부예요. 보통 우리가 각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각을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아크죠. 그리고 이 아크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각을 나타낼 때는 아크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의 크기는 아크의 길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라디안 각이라고 해요. 왜 라디안 각이라고 하냐면은 각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커지고 작아지고 똑같은 각인데, 그래서 이 반지름이 1인 것을 잡아서 이 아크의 길이를 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니까 라디안 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6x면은 탄젠트 6x는 뭔가를 알아야죠. 원을 쭉 그래요. 여기에서 이만큼이 있고 이게 일자리죠. 그리고 각을 하나를 그어요. 이렇게 쭉 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 길이가 바로 각이에요. 이것을 라디안 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수학에서 쓰는 각은 90도, 100도, 180도 이런 걸 안 써요. 이 길이를 쓰지. 왜냐면은 360도라는 건 임의적으로 360으로 했잖아요. 아크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탄젠트라는 건 뭐냐? 접하다, 접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접한 선을 하나 그는 거예요. 선을 하나 딱 그었어요. 이 선을 이제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쭉 가서 여기에 딱 붙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이 길이가 탄젠트라는 거예요. 반지름 1일 때 이거의 탄젠트 값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일 때 이 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의 기울기라고 볼 수도 있죠. 수평 변화분의 수직 변화. 수평 변화가 1이니까 수직 변화는 이거.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가 곧 탄젠트라고 말도 해요. 그래서 접한 선, 접선, 그럼 탄젠트 라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탄젠트 6x하고 2x인데 6x를 별이라고 놓으면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거리죠. 이렇게 별. 6x가 복잡하니까 별로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아래는 별 나누기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갈 때.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한없이 0으로 가겠죠. 당연히. 6x도 0으로 가는 거예요. 별도 한없이 0으로 가면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각이 줄어들죠.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고, 한없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여기를 잘 보면은 탄젠트하고 아크하고 겹치겠죠? 극한의 문제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원을 한없이 늘려보면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해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둥글었죠? 이 부분만 한번 보세요. 이 부분. 늘렸어요. 자, 완전히 평평해졌잖아. 완전히 평평해졌어. 그러니까 평야 지역을 가면은 평평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원을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한없이 줄어들었으니까 각이 이거를 확대해 보자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쭉쭉 확대해 보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똑같아. 길이가.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탄젠트 어떤 별에다가 별이 0으로 가면은 이 둘은 같게 돼요. 알겠죠? 한없이 가면은 이 둘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와 아래가 같으니까 이 분수 값은 1이 돼요. 그리고 별이 0으로 가면은 아시다시피 별, 탄젠트 별, 사인 별 이것도 같게 돼. 완전히. 이쪽에서 보면 이게 탄젠트고 이게 활이니까 사인이 활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활줄은 여기. 이 색이 사인이지. 여기 이 끝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붙어. 다. 문제를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사인 x분의 탄젠트 x. 그럼 이것은 그냥 1이에요.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해보면 이것은 별분의 탄젠트 별의 곱하기 3이니까 이게 1로 가니까 곱하기 3 하면 답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무작정 공식 그런 걸 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 깨봉을 하는 이유는 안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답은 물론 답도 내야지. 근데 빨리 내고 쉽게 내고 절대 안 까먹고 그것을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서 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몇 가지를 항상 1인 거예요. 이것을 x라고 하면은 이렇게 간 이거는 sin x라고 우리가 한다고 알죠? 그리고 이 뒤에 거는 탄젠트 x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인부터 미리 있었다. 이 값을 x라고 했다. 이게 사인이 x인 각을 거꾸로 알고 싶은 거예요. 아크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인이 x인 아크를 알고 싶다. 그래서 사인이 x인 아크를 알고 싶다. 그래서 아크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아크 사인 x는 호의 길이에요. 여기 x는 8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하고 이 각이 이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x라고 했다.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x일 때 이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해요? 탄젠트 값이 x일 때 호의 길이를 아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x는 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각이에요. 아크니까. 여기 다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그러면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x가 0으로 갈 때 아크 사인 x도 똑같겠죠?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아크 사인 x도 작아지면서 여기서 만나겠지. 그래서 결국은 x 아크 사인 x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탄젠트라고 했잖아요. 미분에서 접선의 비울기 그거를 우리가 미분 값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이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라. 미분값은 얼마이냐.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미분값이라는 것은 나의 변화에 상대방 변화는 얼마냐. 이 점에서 미분값을 구하라. 이 말은 쭉 해서 확대를 넣으면 뭐가 돼요? 직선이 돼요. 그래서 접선을 닫는다는 거나 이 그냥 확대를 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간다는 리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 이거, 상대방 변화, 이거.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내 변화분의 상대방 변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변화는 내가 딱 컨트롤을 하는데 이 값을 알면 상대방 변화를 꺼낼 수 있으니까. 이 변화값이 만약에 4였다. 그럼 내 변화를 1만 고쳐주면 상대방은 4가 된다는 거예요. 내 변화를 이걸로 보고 네 변화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라는 게 왜 미분 적분에 나오지? 바로 내 변화, 상대방 변화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내 변화하고 상대방 변화 이렇게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상대방 변화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자리 작게 내 변화 있는 곳을 한없이 작게, 다시 말해서 한없이 확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작아진 거니까. 그때 상대방 변화가 얼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도 직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확대를 해도 직선이 안 돼요. 어디 점에서? 이런 점에서는 확대를 하면 다 직선이 되는데 이 점에서는 확대를 하면 직선이 안 돼요. 확대를 해도 계속 산이 나와, 이게. 계속 산이 나와, 이게. 끊임없이. 산이잖아?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내 변화, 상대방 변화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해요.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면 다 미분 가능해요. 근데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 아주 이렇게 급격히 변하더라도 보면은 부드럽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거 확대하면 다 직선이 나와요. 해볼까요? 부드럽게 이어지기만 하면은 여기를 확대해볼까요? 쭉쭉. 아, 직선. 여기 쭉 늘리면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면 다 미분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예측 가능, 미분 가능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측 가능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미분 가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또 있을 수는 있죠. 이런 경우. 때를 내보면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조금 가면은 여기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